신문 시작하십시오. 예, 국민의당 전남 여수 이용주 의원입니다. 조항규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증인, 지금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관련 보도를 했고, 최근 들어 다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고 또 탄핵까지 이르렀던 시점이 됐습니다. 네, 그런 보도로 지나서 벌써 한 2년가량 지났습니다. 그에 관련된 간단한 소회를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서 비선 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예, 먼저 이 관련 사건 개요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2014년 1월 6일자로 청와대 내에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이런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이후에 관련된 박관천 경장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고 관련된 행정관들도 모두 소속 부서로 원내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일보에서 2014년 4월경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원내 복귀를 하는, 그리고 징계에 통보되는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1차로 있었고, 이후 4월 달에 조응천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6월 달에는 홍경식 민정수석이 해임되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11월 24일경에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정윤회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는 의혹을 보도를 하게 된 걸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는 단순한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 개입은 사실이다,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확인한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당시 그래서 11월 28일자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12월 1일자로 문건의 진위역을 파악하고 유증 경로들을 수사를 하라 하면서 박 대통령께서 문건은 루머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최경락 한일 경위들이 제기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이후 최경락 경위가 영장이 기각된 후에 사망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증인, 이후에 보면은 11월 26일 이후로 세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언론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든지 그런 회유, 압력 당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28일 날 보도가 나간 직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돼 있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황정미 편집국장, 한용걸 사회부장, 김준모, 조현일, 박현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11월 28일, 26일자에 보면 벌써 이게 보면은 박관천에 대한 회유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방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11월 26일자 보면은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 그리고 적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자,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월 2일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더욱더 이제 명확해집니다. 비선 실세 보도도 그 자체가 문제다. 외부 유출 혼란 갈등, 그리고 국기문란 행위고 공직기관 문란 중 적폐 중 하나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방록에 업무일지에 명확히 나타나 있죠. 예.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경에는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재 사장 지지 세력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조항규 증인은 언제쯤 해임이 됐습니까? 제가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예. 만약에 증인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해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청와대 뭐 요구가 그때 없었죠, 저한테는. 증인 처음부터 저를 해임하려고 밀어내려고 했었던 거죠. 증인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가 있다. 이 중에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도 있다. 이 부분은 사장, 편집국장, 소속 기자들만이 갖고 있고 정윤의 문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안을 2년 전에도 발표를 했다면은 그 2년간 이런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공개해 주시는 게 최근 헌법재판소에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절차에 대한 청와대 대응 태도를 보면은 아직도 민심을 잊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언론인으로서 조속히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만이 2년 전에 국민들에게 못다한 짐을 드는 거라고 봅니다. 당시 2년 전에도 계속 취재 중이었었는데요. 바로 28일 날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특별 취재팀이 계속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비선 실세 그룹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전격 해임이 되셨는데 그 임시주총에서는 공식 해임 사유를 뭐라고 밝히던가요? 임시주총 예. 의사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은 사내이사 조한규가 대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에 참석 주주들에게 사내이사 조한규 해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해임 방법을 묻자 참석 주주 전원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지는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 말씀 자체를 보면은 이제 사실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떤 예. 압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우리 조한규 사장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 뭐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 한학자 총재에게 하와이 체류 중인 한학자 총재에게 제가 듣기로는 조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회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 이런 압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압력을 조사장에게 누군가 전달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학자 총재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서 스위스 그랜드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통보하고 앞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이미 해임 사실이 나가니까 당시에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이었던 지금 현재 워싱턴 특파원 박종현 차장, 그 다음에 신진호 전임 지회장이었던 신진호 차장이 김만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만호
비서실장이 이 기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줬죠. 그래서 세계일보 지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학자 총재한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성명과 탄원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좀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그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종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 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 날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뭐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이 넘버 1, 2, 3는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이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게 199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 인사에 불과하고. 근데 이 사실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 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사장을 비선 실세를 폭로한 조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1, 2, 3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까? 그건 분명히 조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에 이제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아니 지금 상권 분립을 뿌리쳐 흔들고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뭐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되고 있으니까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해라.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그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이혜원 의원 어서 진행. 필요하시면 제가 자 정의는 그 증거 우리 위원들이 증거를 요청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 예, 위원장님, 질의에 저 답변만 의사 해주십시오.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한규 증인이 얘기한 저 증거 자료를 저희 위원회가 제출토록 요구하고요. 이걸 특검에도 넘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고 완전히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혜원 위원의 요청 정당한 요청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한규 정의는 좀 전에 정언 답변한 내용이 있으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회 일체 제출해 주시면은 그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특검 등 여러 조치를 통해서 그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세계일보 전 사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한 비방록 보면은 11월 25일에 세계일보 정정보도 청구 검토하고 11월 26일 날 세무조사 얘기가 나오고요. 11월 28일 날 세계일보 공격 방안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6명 고발하는 게 나오고요. 12월 1일 날 세계일보사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12월 9일 날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12월 10일 날 세계일보 보도 파문이 고비를 지나고 있다고 나오고 12월 31일 날 조웅천 영장 가게 되고 1월 2일 날 세계일보 사장 교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의 시나리오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방록대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세계일보에서 말이죠. 8개월 동안 박관천 경정하고 500회를 통화하고 또 강남에 그 십상시들이 모였다는 일식당이나 중식당을 확인했다고 그러거든요. 확인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홍천 비서관이 그 문건이 한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지금 말이죠. 최순실하고 정윤회가 비선실세로 드러났거든요. 그 문건이 몇 %의 진실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는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90% 이상, 그러니까 예. 거의 뭐 다 진실이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 문건에 보면 최순실 내용이 정은혜 문건에 들어가 있어요. 예. 뭐냐면 그 3번 시중 여론에는 이 나라 권력수를 이루는 최순실 이러면서 나오고 예. 또 근데 이 모든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되고 비서실장한테도 보고가 됐어요. 예, 다 보고가 예. 된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정윤회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위증한 거라고 봅니다. 위장한 거라고 보시죠. 예. 그 정윤회가 누구야?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물었지. 그 최순실은 정윤회 최순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증했다고 보시죠. 100% 위증입니다. 예. 또 대통령이 이제 이게 단순히 찌라시라고 그랬는데 이 그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예. 예,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문건 파동이 났을 때 저도 많은 내용을 취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취재했는데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예. 예?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비선실세로서 모든 정권을 휘두르게 된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이죠. 예. 아직 그 당시에 예. 정운의 문건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 입수 경위를 지금 지금 아직까지도 뭐 이제 밝히지 제가 못하시겠습니까? 입수한 건 아니고 예. 조현일 기자가 예. 2014년 3월 경찰 측으로부터 입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취재원 보호 저희들은 뭐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고 입수 경위를 이제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월인가요? 10월 말인가 그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 예.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뭐 독점인가요? 독점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게 어떤 뭐 특수한 커넥션이 있는 겁니까? 세계일보하고 그 최순실하고 다른 언론기관은 찾지도 못했는데 세계일보는 가서 독점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재직할 당시는 정윤의 문건을 보도해서 세계일보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이 최순실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이제 세계일보에서 정문의 문건을 보도했고 바로 이재만 등 8인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죠. 그리고 12월 3일에는 정윤회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난 것이 2015년 1월 5일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박관천 등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2015년 2월부터 최순실은 바로 모스코스, 또 6월에 한국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 그다음에 10월에 플레이그라운드, 또 2016년 1월에 더 블루케이 등 여러 개의 재단을 회사를 설립해서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잘 밝혔더라면 최순실의 이런 그 이권 개입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최순실이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이런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우리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혹시 갖고 있는 지금 정윤의 문건은 문건 작성자가 공직기관 비서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문건의 그 작성자는 혹시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직비서관실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괄해서 예.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예.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은 아예 우측 상단에 공직기관 비서관실 딱 적혀 있거든요. 예. 혹시 다른 문서도 그렇게 다른 문서 이제 사실 저는 다른 이제 문서는 보지 않았고요. 예. 취임장한테 가장 센 게 뭐냐. 예, 예. 그래서 가져오라는 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었는데 예. 그거는 대회비라고 돼 있습니다. 대위비로 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소개하셨고 그 문건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건은 갖고 있지 않지만 혹시 다른 거 하나 정도도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제 8가지가 아직 이제 미공개가 된 건데요. 제가 이제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회장의 가족에 관한 뭐 비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몇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비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스포츠 미르재단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판단할 때 그 대기업 비리들을 저렇게 청와대가 입수한 거는 이때 활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한규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조한규 증인께서 확인한 정윤의 문건
대해서 이 부분이 비서실장에게 모두 보고가 됐고 그리고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윤의 문건 파문의 진실을 이제는 말한다라는 이제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정윤의 문건 속에 이제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짧게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도됐을 때는 네. 이제 정윤회 씨 부인이 이제 최순실이라는 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건에는 네. 1 최순실, 네. 2 정윤회, 예. 3 박근혜 예.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이런 답변을 한번 이게 듣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쭙는데 만약에 본인이 비서실장이었을 경우에 예. 이 문건을 확인하고 읽은 다음에 예.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100% 기억하죠. 100% 기억하죠? 예. 예. 지난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여기서 증언을 할 때 이 예.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이후에도 전혀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저도 그 증언을 방송으로 봤습니다만 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도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유추해 봤을 때 적어도 김기춘 실장이 지금 이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에서 일관되게 거짓을 말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예.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하는 것은 네. 상식 이하이고 네. 정말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저희 예. 특조위에 제출한 서류. 예. 제가 한번 단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원에서 만든 거 맞습니까? 저는 그거를 그 문서 네. 형식이나 그런 내용을 예.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국정원 문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청와대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와요.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은 복사를 하게 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온다. 근데 지금 오늘 제출된 이 복사본에는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보이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보고서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이다. 이렇게 저희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네. 국정원 문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그때 예. 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확인을 그냥 못했는데 그냥 문건으로 뭐 예. 경찰에서 작성한 만약에 건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제 이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헌법의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것을 침해하고 통신의 지금 자유도 국정원이 역대 정권에서 매번 이렇게 국내 문제에 개입해서 국내 정관계 또 경제 이런 개입해서 잘못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국내 현안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국정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을 유린한 거죠.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통화하실 때. 예, 어쨌든 우리 조한규 증인께서 아주 이렇게 양심적으로 지켜주시고 제가 이번 청문회 저희 국회의원들 큰 거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 많아요. 근데 언론이 잘해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언론이 밝혀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최순실 게이트다 이런 일련의 국정농단이 방치된 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크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후배 기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분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그 조한규 군께 여쭙겠습니다. 자, 그 아까 지금 대법원장 사찰 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할 예정이고. 예. 그러면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동일인입니까? 동일입니다. 아, 그 최성준 위원장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인사 운동을 했다라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일단 문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알겠다. 그러면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 운동, 그다음에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다음에 이회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어디서 작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십니까? 추정하십니까? 이제 대회비라고 돼 있고요. 네. 제가 정부 문서 작성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시면 어디서 작성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어딘 민정에서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국정원이나 경찰 뭐 등등 어디선가 작성을 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민정의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필요시에. 그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예, 부장판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하고 예. 등등 일련의 사태가 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통진당 해산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지금 김영환 비방록에 보이는데 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에서는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네.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네.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등산을 같이 가는 지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은 결국은 그 지인이 누군지 또 혹시 그 지인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예, 뭐 존경하는 의원님 그건 이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그 이제 문건을 사실은 가장 센 걸 가져와라 하나만 네. 가져와라 해서 이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7억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뭐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뭐 공직자가 있다고.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에 들었다. 네.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네.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조한규 정인요.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 질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인사 뭐 부총리급 가는 거 정윤회 문건에서 나온 겁니까?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겁니까? 정윤회 문건에는 고위 인사에 개입했다, 관여했다 하는 것이 정윤회 씨가 했다는 것이 문건에 보도됐고 당시 2014년 11월 28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취재해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좀 상세한 걸 것을 알았다. 했는데 예. 뭐 제가 이제 해임이 되는 바람에 그 충분히 다 해임이 되는 바람에 취재를 더 못하셨다 그랬는데 시점이 해임은 2월 며칠 날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그게 걸리 한 두 달 갭이 그렇죠. 2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예. 12월 1월 2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뭐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1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달 정도지만은 그런 과정 중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월 말입니까? 1월 초입니까? 1월 말입니다. 통보하신 분은 누구예요? 당시 그 통일교 총재 한 총재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님한테 직접 직접 받은 건 거는 아니고 직접 통보받지 않았어요? 예,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영희 회장한테도 통보받은 게 없습니까? 그거는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해임을 언제 최초로 통보받았냐고요. 최초로 해임 받은 것은 이제 그때가 12월 예. 12월 28일쯤 7, 8일쯤 되고요. 예. 그 뒤에 이제 1월 2일 날 바로 그냥 12월 31일 날 그때 다시 김만호 비서실장이 유임을 통보를 했고 1월 2일 날 임시 이사회에서 유임이 그러니까 결정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1월 말 통보가 아니라 12월 29일쯤.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2월 29일쯤. 네, 그분은 이제 간접이고 그러니까 그때 12월 말에 통보하신 분은 누구예요? 12월 말에는 김영희 회장이죠. 또 다른 분 계세요? 또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그리고 12월 31일 날 김만호 비서실장이 예. 이제 유임을 다시 재통보를 했고 예. 번복을 한 거죠. 그리고 1월 2일 날 임시 이사회에서 유임이 다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지나서 김만호 비서실장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압력이 있어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한 거는 1월 31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 그게 뭐 녹취된 게 있나요? 그거는 녹취된 건 없지만은 예. 제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만은 세계일보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이 없었고 그 재판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우리 통일교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문자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우리 조사장님의 그런 해임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정부 압력을 핑계 대고 임명권자인 한학자 총재까지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인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통일교나 우리 세계일보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당시 그러니까 김만호 비서실장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진호 차장과 박종현 차장도 김만호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고 그 들은 뒤에 기자들의 성명이 나왔고 또 한학자 총재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그 부분이 적시됐지만은 세계일보나 통일교로부터 어떤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판에 승소를 했습니다. 예, 뭐 승소한 거 그 명백한 자료가 다 있으니까 아니. 필요하시면 제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고요. 그 원래 어떻게 이거 사장님 자리는 총재가 한학자 총재가 임명합니까? 어떤 절차로 임명합니까?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그래서 11월 28일자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12월 1일자로 문건의 진위역을 파악하고 유증 경로들을 수사를 하라 하면서 박 대통령께서 문건은 루머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최경락 한일 경위들이 제기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이후 최경락 경위가 영장이 기각된 후에 사망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증인 이후에 보면은 11월 26일 이후로 세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언론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든지 그런 회유 압력 당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28일 날 보도가 나간 직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황정미 편집국장, 한용걸 사회부장, 김준모, 조현일, 박현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11월 28일, 26일자에 보면 벌써 이게 보면은 박관천에 대한 해유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 김영하 민정수석의 비방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11월 26일자 보면은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 그리고 적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자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월 2일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더욱더 이제 명확해집니다. 비선 실세 보도도 그 자체가 문제다. 외부 유출 혼란 갈등 그리고 국기 문란 행위고 공개기관 문란 중 적폐 중 하나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에 김영하 민정수석의 비방력의 업무일지에 명확히 나타나 있죠. 예.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경에는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재 사장 지지 세력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조한규 중에는 언제쯤 해임됐습니까? 제가 2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예. 만약에 증인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해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청와대 뭐 요구가 그때 없었죠, 저한테는. 증인 처음부터 저를 해임하려고 밀어내려고 했었던 거죠. 증인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가 있다. 이 중에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도 있다. 이 부분은 사장, 편집국장, 소수 기자들만이 갖고 있고 정윤의 문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안을 2년 전에도 발표를 했다면은 그 2년간 이런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공개해 주시는 게 최근 헌법재판소에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절차에 대한 청와대 대응 태도를 보면은 아직도 민심을 잊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언론인으로서 조속히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만이 2년 전에 국민들에게 못다한 짐을 드는 거라고 봅니다. 당시 2년 전에도 계속 취재 중이었었는데요. 바로 28일 날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신문 시작하십시오. 예, 국민의당 전남여수 이용주 의원입니다. 조한규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증인, 지금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관련 보도를 했고 최근 들어 다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고 또 탄핵까지 이르렀던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 보도로 지나서 벌써 한 2년가량 지났습니다. 그에 관련된 간단한 소회를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서 비선 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예, 먼저 이 관련 사건 개요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2014년 1월 6일자로 청와대 내에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이런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이후에 관련된 박관천 경장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고 관련된 행정관들도 모두 소속 부서로 원내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일보에서 2014년 4월경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원내 복귀를 하는 그리고 징계에 통보되는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1차로 있었고 이후 4월 달에 조응천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6월 달에는 홍경식 민정수석이 해임되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11월 24일경에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정인의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는 의혹을 보도를 하게 된 걸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는 단순한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정인의 문건 개입은 사실이다.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확인한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하기 때문에 그 특별 취재팀이 계속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비승실세그룹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전격 해임이 되셨는데 그 임시주총에서는 공식 해임 사유를 뭐라고 밝히던가요? 임시주총 예. 의사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은 사내이사 조한규가 대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에 참석 주주들에게 사내이사 조한규 해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해임 방법을 묻자 참석 주주 전원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지는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 말씀 자체를 보면은 이제 사실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우리 조한규 사장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 한학자 총재에게 하와이 체류 중인 한학자 총재에게 제가 듣기로는 조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회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 이런 압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압력을 조사장에게 누군가 전달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학자 총재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서 스위스 그랜드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통보하고 앞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이미 해임 사실이 나가니까 당시에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이었던 지금 현재 워싱턴 특파원 박종현 차장, 그다음에 신진호 전임 지회장이었던 신진호 차장이 김만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만호 비서실장이 이 기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줬죠. 그래서 세계일보 지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학자 총재한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성명과 탄원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좀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그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종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 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 날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뭐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이 넘버 1, 2, 3는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이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게 199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 인사에 불과하고. 근데 이 사실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 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사장을, 비선 실세를 폭로한 조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1, 2, 3 자리를 자기 사람들